예,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 시장 열리지 않았지만 뭐 몇 가지 좀 주목해 볼 만한 사안들이 좀 생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시아 증시는 뭐 딱히 그렇게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. 동남아가 좀 빠졌고 중국은 이제 지수별로 좀 엇갈리고 홍콩 올라가고 뭐 휴장인 나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큰 어떤 흐름을 잡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. 뭐 아무래도 이제 은행 사태 문제가 좀 부담이 되죠. 뭐 패그웨스트가 50%나 이제 폭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, 다만 이제 시간에서는 둘 다 올랐습니다. 패그웨스트가 13% 올라갔고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9%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. 그래서 은행들 자금 동향이라든가 예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, 그리고 또 뭐 몇 가지 루머, 예를 들면 뭐 자산 매각 하지도 않는데 자산 매각 추진하고 있다라는 루머 돌면서 주가가 폭락했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오해였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일단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. 특이한 게 공매도, 제가 이제 주말부터 지난주부터 공매도 세력들이 개입됐다라는 보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최근 30일 정도에 관련된 공매도만 4억 달러 이상 이제 증가가 됐다더라,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미국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감시를 시작했다. 이게 감시인지 조사인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, 이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급락을 했다. 왜냐하면 자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금 인출에 별다른 특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했다. 근데 공매도 세력들이 개입된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보면 퍼스트 리퍼블릭에서만 200% 이상의 이제 수익을 냈다. 공매도 투자 금액 대비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, 또 거기서 거둔 자금을 바탕으로 지역은행 돌아다니면서 지금 공매도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하루에만 3억 8천만 달러를 수익을 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보도되고 하면서 이게 은행들이 별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공매도 세력들이 활개를 쳐서 실제로 은행이 위기로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 아닌가?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신에서는 공매도를 중지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다,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2008년도 같이 한 보름 정도 이제 미국에서의 공매도를 중지시켜야 될 거다. 그리고 웰스파고 이런 데서는 만약에 이제 그렇게 공매도를 중지시킨다면 좀 숨쉴 공간이 좀 생길 것 같다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좀 감시가 시작됐다라는 점은 이게 좀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거 하나 좀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좀 불안한 요인인데, 미국 국채 중에서 1개월물이 폭등을 했거든요. 하루에 25%. 근데 왜 지금 1개월물을 보냐면, 지금 오늘 날짜가 5월 5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1개월이라는 거는 6월 5일, 6월 6일 뭐 이때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옐런이 이런 얘기 했죠. 그러니까 미국이 6월 1일에 부채 한도에 도달한다. 그러니까 쓸 돈이 없어진다라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제 디폴트가 될 수 있다. 돈을 빌려줘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뭐 금리를 엄청나게 쳐줘야지만 자금 조달이 되는 거고, 쉽게 또 사람들이 빌려줄 생각을 좀 안 하지 않나, 이런 걱정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부채 한도 문제가 이제 지금 정치권도 압박이 좀 될 것 같긴 한데, 뭐 이런 상태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만약에 이제 이게 디폴트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걸 유발한 정당 쪽은 치명적인 비난을 받게 되겠죠. 근데 어쨌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꿈틀꿈틀거리면서 이게 좀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차후에 부채 한도 관련해서 미국의 금리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.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래저래 좀 금융시장이 불안해서 금리 내릴 수밖에 없다. 은행들 불안해서 은행들이 대출 안 해줄 거고, 대출 안 해주게 되면 그만큼 이자가 높아지게 될 거니까, 그러면 굳이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유지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금리가 높아져서 유동성은 축소될 거다,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. 이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, 9월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는 확률이 10.6%밖에 안 되고, 인하할 것이다라고 보는 확률이 거의 90%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11월에는 지금 현재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거다라는 확률이 제로예요. 예, 그래서 지금 투자들이 또 이렇게 가고 있죠. 이거는 정말 저렇게 예상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, 한편으로는 연준아 제발 인하해, 이렇게 이제 압박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, 또 요대로 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.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내릴 거다. 그러니까 이게 경기에 대한 공포감이 있다라는 쪽도 해석이 될 수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은행이 저런데 어차피 뭐
금리 기준금리 내린다라고 해서 유동성이 확 퍼지지는 않을 거야. 이렇게 보는 것도 있을 겁니다. 근데 금리를 지금 계속 고수하면 지역은행 여러 개 또 닫힐 가능성도 있어요. 예, 지금은 이제 캘리포니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지역은행들 중심으로 터졌는데 그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 좀 골치 아파지겠죠.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변화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슈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우선 이제 이거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건데 이제 고용지표 16만 명의 비농업 일자리, 그다음에 실업률은 3.6%, 시간당 임금은 0.3%. 그러니까 이 수치에서 조금 높게 나오는 게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. 그다음에 이제 지역은행이 시간외에서 올랐기 때문에 지역은행이 실제로 장중에 좀 올라가 줘야 다음 주 초에 우리 증시가 좀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,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매도 세력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애플 실적이 나왔는데 애플 실적이 이제 인도 시장에서 선전을 해서 실적이 잘 나온 걸로 보여지잖아요. 근데 인도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 시장이라 이렇게 되면 애플 실적이 확 나빠지지는 않겠는데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애플이 이제 지수를 좀 주도할 수 있는지 하나.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어제 미국 시장 마감할 때 넘어올 때는 1320원대 초중반 정도로 넘어왔는데 아시아 증시 돌아갈 때 더 내려갔거든요.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환율은 1320원이 굉장히 중요한 레벨. 그 아래로 내려가서 좀 빠져주는,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환율이 1300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가 주면 다음 주 초에 우리 증시가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아침에 이제 은행 사태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린 게 있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오늘 아시아 시장 돌아가는 시간대에서 열린 이슈들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. 예, 또 자세한 건 또 뭐 고릴라 리서치에서도 올려드리니까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고요.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쿡, 그다음에 이제 좋아요 쿡 이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